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자 76장에 담긴 그 유명한 부드러움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걸 그냥 혼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4명의 사상가들의 눈을 빌려서 함께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사람은 살아있을 땐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진다. 와, 이 한 문장이 우리가 강하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그냥 뒤집어 버리지 않나요?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건 부드럽고 죽은 건 뻣뻣하다. 이건 뭐 거의 과학적인 관찰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강해져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키우려고 애썼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노자가 말하는 뻣뻣함은 죽음이다 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도울, 함석헌, 그리고 현대 심리학, 마지막으로 왕필의 해석까지 4가지 시선을 쭉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써먹을 수 있을지 실천 방법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 부드러움이 곧 생명이다 라는 노자의 아주 근본적인 생각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게 그냥 뭐 시적인 표현 그런 게 아닙니다. 노자는 굉장히 냉철하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따뜻해요? 반면에 싸늘하게 식어서 굳어버린 시체는요? 이건 철학 이전에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생물학적인 사실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해석과 바로 철학자 도울 김용옥 선생을 만나보겠습니다. 도울 선생은 이 구절을 생명은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라는 아주 역동적인 원리로 해석하는데요. 과연 어떤 통찰이 담겨 있을까요? 도울 선생의 해석은 크게 3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진짜 생명의 표시는 뭐냐? 강철 같은 의지? 아니요, 물처럼 유연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둘째, 강대처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강한 건 나무 뿌리처럼 아래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죠. 위에서 예쁘게 피어나는 새싹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묵묵히 받쳐주는 뿌리야말로 진짜 강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병강 즉 불승. 군대가 너무 강하고 거대해지면 오히려 이길 수 없다. 와, 역설적이죠? 조직이 너무 경직되면 유연함을 잃고 스스로 무너진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자, 이번엔 함석헌 선생의 해석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노자의 이 짧은 글에서 시대를 꿰뚫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그리고 혁명적인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이 비유, 이게 바로 함석헌 선생의 핵심입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죠. 이건 권력, 독재자를 상징해요. 폭풍이 불면 꼿꼿이 버피다가 결국엔 뿌리째 뽑히거나 부러져 버리죠. 반대편엔 뭐가 있죠? 네, 바로 부드러운 풀입니다. 이건 민중을 의미해요. 바람이 불면 눕고 쓰러지죠. 하지만 절대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죠. 와, 정말 이 억압의 시대를 살았던 분의 해석이라 그런지 그 깊이가 남다르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칼이나 돈 같은 걸로 강해지려고 하는 건 결국 죽음의 편에 줄을 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정말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볼까요? 이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현대심리학, 특히 회복탄력성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왼쪽에 경직된 마음을 보세요. 무조건 이 방법뿐이야. 절대 안 돼. 이런 생각들. 어때요? 단단해 보이지만 작은 충격에도 쨍 하고 깨져버릴 것 같죠? 반면에 오른쪽의 유연한 마음은요? 그것도 가능하겠네. 다시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충격이 와도 스펀지처럼 쑥 흡수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통통 튀어오르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강한 멘탈일까요? 답은 명확하죠? 바로 이게 노자의 철학을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죽음의 언어에 가까운 거예요.
살아있는 건 나도 변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꼭대기에서 지시하고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조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뿌리처럼 든든하게 받쳐주는 리더. 바로 서번트 리더십. 이게 바로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상가입니다. 고전 해설의 대가, 왕필인데요. 왕필은 앞서 살펴본 해석들이랑은 결이 좀 달라요. 뭐랄까, 이걸 사회나 심리로 푸는 게 아니라 아주 담백하게, 마치 물리학 법칙처럼 분석합니다. 왕필의 관점은 정말 심플해요. 부드럽다는 건 뭘까요? 그건 생기, 즉 생명 에너지가 그 안에 가득 차서 잘 돌고 있다는 물리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뭇가지에 물기가 촉촉하게 도는 것처럼요. 그럼 딱딱하다는 건요? 네, 맞아요. 그 생기가 다 빠져나가서 바싹 말라버렸다는 신호인 거죠. 아주 명쾌하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다른 시선으로 노자의 지혜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써먹으란 말이야? 바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이 한눈에 싹 들어올 거예요. 돌, 함석헌, 현대심리학, 왕필. 시대도 다르고 관점도 다 다른데 결국 생명의 징표는 뭐냐? 강한 것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해 놀랍도록 비슷한 답을 내놓고 있죠. 결국 부드러운 것이 이기고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유연한 훈련 3가지를 제안합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첫째, 그냥 몸을 쭉 펴는 스트레칭부터 해보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둘째, 누군가랑 의견이 다를 때 그래,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딱 한 번만 고집을 꺾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툭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하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유난히 뻣뻣하게 굳어버린 부분은 없었나요? 거기에 아주 약간의 부드러움을 더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